안녕하세요. 자연수지구화학 연습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도영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업이 마지막이고, 이 수업을 끝으로 이번 2학기 연습 수업은 종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교수님 수업은 종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연수지구화학 이번 학기 거는 이 강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수업은 그래도 최근에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그 산화환원 반응들 중에서 그 레독스 시퀀스 또는 레독스 조닝이라고 배웠던 그런 부분을 그냥 간단한 모델링으로 구현하는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험 때문에 바쁘신데 네,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힘드실 테니까 좀 짧게 그리고 가볍게 한번 이 프리큐시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는 이 프리큐시라는 걸 안 들어보실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어,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앞에 몇 가지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프리큐시를 이제 직접 다뤄볼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독스 시퀀스 또는 뭐 레독스 조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내용은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어떤 그러니까 자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하수 그 지표랑 가까운 첨부 대수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는 산소도 들어있을 거고 나이트레이트도 들어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온들이 여기에 나열한 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 첨부 대수층에 이제 그 일렉트론 도너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나플이라고 하는 어, 유기오염물 그러니까 뭐 기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휘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에다 넣는 그런 기름들이 새가지고 거기에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지하수가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 레독스 시퀀스인데 처음에는 산소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도 들어있으니까 이 처음 사용되는 거는 산소가 먼저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일렉트론 도너들을 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얘는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O2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트레이트가 또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인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NO3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던 그대로 가다가 O2가 감소를 하면서 이것 다시 감소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절대적인 뭐 농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식존에서 먼저 O2가 소모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콘센트레이션이 물론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지만 뭐 이게 딱 얼마다 뭐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딱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림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2가 먼저 소모되고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는 이제 망간이 지금 망간 2 플러스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원래는 망간 뭐 4 플러스짜리가 소모가 되면서 망간 2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이제 철 같은 경우에도 Fe3가 3 플러스가 환원이 되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산화를 시키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쓰이다가 이 망간하고 철까지 다 쓰이고 나서야 이렇게 쓰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연력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그게 이제 레독스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 나플이라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화질이 되게 굳이지만 교수님 수업자리에서 가져왔는데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확대시키니까 이렇게 됐네요. 논 액퀴어스 페이스 리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기름 뭐 벤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뭐라고 하던데. 네, 그건 잘 기억 못하겠지만 BTX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걔네들이 새서 계속 여기서 이제 기름통이 엎어져가지고 여기서 계속 샌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이 언옥식한 환경이 될 거고, 왜냐면 계속 여기는 새면서 계속 소모가 되니까 처음엔 옥식 상태였다가 서브 옥식 상태였다가 언옥식 상태가 되겠죠. 이제 이쪽은 퍼져나가니까 이쪽은 옥식 상태에 있고, 일부 이제 그 플룸이 닿은 그 오일 플룸이 흘러가가지고 닿은 부분들은 서브 옥식으로 변하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어, 어, 네, 여기쯤에 하나의 우물을 판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우물을 딱 파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여기선 오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유소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한 이제 영향을 주는 거를 관찰하는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그런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진 않지만 네,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주유소를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는지 모니터링 하라라는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 얼마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모니터링 웨를 박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를 계속 관측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떠가면서 관측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샜단 말이죠. 이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저기는 옥식 환경, 지금 옥식 환경에서 우리가 봐왔지만 이 기름이 새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 서브 옥식 존이 여기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엔 언옥식 존까지도 여기로 넘어올 수 있죠. 네, 뭐 그렇게 많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흘러가겠지만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정 흘러나와서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관측하는 그 수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번 모델을 통해서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가 앞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농도들의 변화가 진짜 나타나는지 그 물에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려는 거고요. 먼저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번엔 비커라기보다는 수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위에가 뚜껑이 덮인 수조예요. 더 이상 이제 여기선 산소가 공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산소가 소모가 되고 없어져야 그 다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뚜껑을 닫아 놓을 거고, 이제 외부하고 완전히 닫힌 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이제 그라운드 워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건 퓨어 워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퓨어 워터는 아니고 그라운드 워터예요. 그래서 화학성이 여러 가지 화학 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컬 엘리먼트가 들어 있어요. 소듐도 있고 포타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양이온이었고 음이온들도 염소, 나이트레이트, 네, 설페이트, 알칼리니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소모시키기 위한 O2 이것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지하수면이 여기 있고 여기 unsaturated 존이 있는 불포화대가 있는, 그리고 여기가 지표,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수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O2가 이만큼 들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다 몰이고요. 지금 제가 안 써놨는데 다 몰 농도고, 그랬을 때 이제 요거에다가 반응을 시키는 거죠. 무엇을 반응을 시키냐면, 일단 지금 철이랑 망간의 그 리덕션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철하고 망간은 저희가 여기다 안 넣어놨죠. 왜 안 넣어놨냐면 그 대수층에 있는 요런 광물들하고 평형을 이룬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애초에 어떤 값들을 여기다 그 철이랑 망간의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괴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파이롤로사이트, 이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원래 이름이 뭔지. MnO2라고 하는 이런 망간 산화물, 그리고 철 산화물 상태의 미네랄로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평형을 시켜서 철하고 망간 농도를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2.5mm몰, 그 다음에 망간O2는 0.04mm몰 이렇게 넣어주고 평형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나중에 환원이 되면 FES로 침전이 될 수 있게 이것도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하고 망간, 그리고 철이 나중에 줄어들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요 세 개의 광물로서 조절이 될 거예요. 철하고 망간은.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 처음에 우리가 레독스 시퀀스가 다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레독스 시퀀스에서 첫 번째로 소모되는 게 산소였어요. 그래서 O2 여기다 넣어줬고, 두 번째로 소모되는 게 NO3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망간인가요? 그리고 철 넣어줬고, 그 다음에 SO4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줬습니다. 그 레독스 조네이션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엘리먼트들은 다 넣어준 거예요. 이제 이 상태의 그라운드 워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죠. 유기물을 넣어줘서 진짜로 그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나는지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유기물을 얼마큼 넣어주냐면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값들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어떤 레퍼런스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연구한 결과들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값이 그래서 좀 막 이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오가닉 카본이라고 붙였어요. 아까는 뭐 기름인지 석유인지 나플인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오가닉 카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일렉트론 토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농도가 0.572mm몰이라는 그 양이 들어갈 건데 그거를 26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이런 말로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이 프리큐시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많이 해봤죠. 처음에 이 그라운드 워터라는 거에 뭐 그 농도들이랑 뭐 이온 농도랑 pH 이런 거 골라서 넣어주는 거, 이거는 솔루션이라는 거에 있었죠. 뭐 오랜만에 해보셔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솔루션이라는 거를 누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클릭하고 값 넣어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얘네랑 아까 평형을 이루도록 해서 철 농도랑 망간 농도를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뭘 하면 됐었죠? 네, 이퀄리브리엄 페이즈를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광물들 또는 뭐 가스 이런 것들이랑 평형을 이루는 거를 만들어 봤었죠.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솔루션하고 이퀄리브리엄 페이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평형을 만들어주고 철이랑 망간이 뭐 녹을 테면 녹고 뭐 침전하려면 아까 이 FAS 같은 경우 침전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예전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온도 할 때는 리액션 템퍼러처를 걸었었고 그 다음에 리액션만 넣어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오가닉 카본이라는 거는 리액션이라는 거에다가 이 텀을 이용을 해서 0.572mm몰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26개의 스텝으로 나눠준다. 뭐 이거는 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리큐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네. 잠시만요. 네, 프리큐시로 넘어와서 그냥 입력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값들이 뭐였냐면 저는 그 PPT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PPT를 보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PPT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맥혀가지고. 네, 그래서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을 눌러서 그 그라운드 워터, 이니셜 워터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워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 화학 조성이 어떻게 됐냐면 잠깐 가서 볼까요? pH 값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pH를 먼저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솔루션을 처음에 다시 한번 켜볼게요.
처음에 딱 켜면 요 화면부터 나오죠. 요 화면에서 pH랑 온도랑 pE 값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입력할 때는 여기가 편해요. pH는 아까 6.0이었어요. 6.0을 여기다 입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 element를 input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엘리먼트를 먼저 고르고 값을 입력하는 게 편합니다. NA, K, MG, CA를 골랐고, 그 다음에 CL, NO3, SO4, 그리고 알칼리니티, 그리고 O2가 O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값들을 각각 입력을 해주세요. 까먹지 마시고 NA부터 1.236 넣어줄 거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한 칸씩 한 칸씩 넘어가요. 네, 이렇게 하고 단위는 그냥 밀리몰이었군요. 단위가 밀리몰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 디폴트 값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아까 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아무것도 조절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폴트 값인 밀리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밀리몰 몰랄리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퀄리브리엄 페이스로 얘네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페이스가 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뭔가 평형 같은 모양, 그걸 누르시면 이퀄리브리엄 페이스가 나오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 겟사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롤로 어쩌고저쩌고가 있었죠. 파이롤로 사이트. 이거는 정확하게 이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FES가 침전되게 하는 거. 그래서 세츄레이션 인덱스는 다 0이 되면 침전을 하는 걸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겟사이트는 아까 양을 정해줬는데 얼마를 넣어주냐면 여기서는 단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뭘로 넣어야 돼요. 근데 지어준 게 지금 밀리몰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을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0.04였으니까 4, 2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FES는 지금 상태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침전만 되면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걸로 그래서 0. 그래서 대수층에는 겟사이트랑 이 MnO2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철이랑 망간의 농도는 얘네들로 조절이 되고 나중에 그 설페이트가 어떻게 반응 겪으면서 변하면서 나오는 그 S-E- 마이너스 뭐 이런 것 SE 마이너스는 FE랑 결합을 해서 침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쓰여진 거죠. 00으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건 이제 대수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이 반응에서 고려될 광물들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리액션을 걸어줘야 돼요. 리액션은 RX라고 하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리액션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그 오가닉 카본이 없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있나 봐요. 여기다가 그냥 C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냥 C라고 넣으면 이게 그 일렉트론 도너로서의 카본 그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 오가닉 카본을 한참 찾았는데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얼마 넣어준다고 했냐면 어, 0.572m몰인데 여기서 밀리몰을 선택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스텝은 26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끝났는데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어디 있더라? 이 i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incremental rea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한번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리액션이라는 걸 우리가 돌릴 때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고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10개의 스텝으로 넣겠다 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퀄리브리엄을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스텝인데 첫 번째는 1몰이랑 반응을 한 거, 두 번째는 2몰이랑 반응을 한 거, 세 번째는 3몰이랑 반응을 한 거. 그래서 각각 10개의 리액션을 돌리고 그거를 이제 결과로서 쭉 보여주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다 다른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텝 1에서 돌렸잖아요. 그 솔루션이 세이브 되고 다시 두 번째 거에서 로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유즈 솔루션이 된 다음에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반응이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1번 첫 번째 이 0.572를 2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는 계산하기 귀찮은데 22인가요? 0.22인가? 전화가 오고 그래. 네. 0.02 밀리몰일 텐데 그게 첫 번째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044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누르면 앞에 거 0.02밀리몰이랑 반응한 그 결과가 이제 두 번째 스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솔루션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앞에 거를 영향을 줘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런 말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써야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앞에 거가 소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응에서 O2가 소모되고 그 다음 반응에서는 그 소모된 채로 NO3가 또 소모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같이 눌러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모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면은 그냥 카본의 양에 따라서 이 솔루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만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정도 계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인크리멘탈 리액션을 누르면 그러면 앞에 거에서 소모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를 계속 계산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승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래프로 바로 볼 수 있게 유저 그래프를 여기서 쓸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그냥 이거 쓰는 거는 대충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레전드 레이블스는 정말 그 값들의 레전드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를 뭘로 할 건지 그 각각의 라인들 그래프로 나올 그 라인들의 제목을 넣어주는 건데 그 첫 번째는 C 이거는 그 띄어쓰기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NO3 그리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C-4가 결국엔 CH4죠. 이렇게 써도 돼요. CH4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각자 다 플러스 2를 일 거고요.
그리고 X축은 뭐가 될 거냐면 들어간 그 카본의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카본 에디드라고 쓸 거고, 단위는 밀리몰. 그리고 Y축은 뭐가 되냐면 각각의 콘센트레이션이 되겠죠. 여기는 몰퍼리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축을 짜주는 거거든요. 그 그래프의 큰 틀을 이렇게 짜주는 거고, 뭘 불러올 거냐, 그 그래프에 뭘 불러와서 갖다 붙일 거냐라는 거는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건 조금 어려운,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X축에는 뭘 불러올 거냐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X축에는 뭘 불러올 거냐면 스텝 넘버, 그러니까 이거는 카본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넘버에다가 곱하기 0.572를 한 다음에 2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Y축에는 뭘 불러올 거냐면 각각의 농도들을 불러올 거다. 그래서 어려울 건 아닌데 귀찮아요. 그래도 이거를 각각 또 막 다 그 엑셀에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셀렉티드 아웃풋으로 다 불러와야 되니까, 셀렉티드 아웃풋이 뭔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엑셀로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 깁사이트 관련된 거 했을 때였나? 근데 요게 바로 보기에는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고요. 지금 앞에 요 제너럴에 썼던, 아이고, 완료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보네. 이 순서대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쪼로록 넣어주면 돼요. 망간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철이었었는데, 이가철을 또 불러올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뭘 불러올 거냐. 지금 다시 보시면 O2를 반으로 나눈 거, 그리고 요거는 NO3 값이고, 이거는 MN2 플러스 값, FE2 플러스 값,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귀찮다. 그리고 이게 또 쓰다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주의 있게 하시고, 저도 지금 맞게 썼는지 돌려보면 알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몰라, 확인이 어디 갔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누르면 되나? 확인이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눌리는데 어떡하죠? 미치겠네. 어떡하죠? 여기를 줄이면 되는구나. 그래? 안 줄어드네?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됐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까지 다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엔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줄 거예요. 바탕화면에 마음대로 저장하시면 되고, 전 이게 책의 페이지가 책 44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시면 결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자, 한번 이거 훑어보실까요?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소모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넣어준 양이 다 다르니까 처음 시작 이니셜 농도는 다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가로축에 카본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카본이 얼만큼 더해졌는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처음에는 O2가 소모가 됐죠. 다 소모가 돼서 빵빵빵빵빵, 이제 그 뒤로는 빵이고, 처음에 거의 처음이죠. 0.1mm도 안 들어갔는데 산소는 다 소모가 됐고, 산소가 소모가 다 될 때까지는 NO3 소모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산소가 다 소모되고 나니까 NO3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서 0.1몰 하고 이 사이가 얼마냐? 한 0.125몰, 13몰 그 정도 됐을 때 다 소모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망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망간 2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망간 4 플러스가 환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망간 4 플러스가 환원이 되면서 또 그 들어온 유기물을 산화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다 소모가 됐어요. 벌써 또 지금 스텝이 몇 개 안 지났는데 거의 한 방에 소모가 다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FE2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FE2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역시나 아까 FE55H를 녹이면서 생성이 된 FE3 플러스가 FE2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된 거예요. 반대로 더해준 요 카본이 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걔네가 산화가 되면서 FE2 플러스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E2 플러스가 어느 정도 나와서 다 소모가 됐다 싶을 때 이제 또 얘가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얘가 뭐였냐면 SO4E-예요. SO4E- 처음에 되게 많이 넣어줬거든요. 근데 다른 게 다 소모될 때까지 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철이 다 산화가 됐을 때, 아니요, 환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얘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SO4가 환원이 되고, 이제 그 반대로 그러니까 SO4가 환원이 됐으니까 S-2, 그러니까 이가 황이 이제 나오는데, 얘네가 이제 FES랑 같이 침전을 하면서 이렇게 FE도 줄어들죠.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SO4 다 녹아 나오면은 다시 철이 왜 녹아 나오죠? 녹아 나오는 게 정상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FeOH 때문에 그런가? 네, 그리고 이 메탄이 맨 마지막에 메타노제네시스가 되면서 생성이 되는 것까지, 이게 레독스 시퀀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반응,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큐시로 간단하게 레독스 시퀀스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입력할 것도 사실 별게 없었는데 이거 입력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웃풋 파일을 오랜만에 한번 보면 처음에 이니셜 솔루션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몰랄 농도, 아니 밀리몰 농도로 들어간 거, 그리고 pH가 6.0으로 들어갔었고 P는 4.0, 그 다음에 스페시픽 컨덕턴스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차지 밸런스가 잘 맞았나? 차지가 조금 안 맞는 상태로 시작을 하긴 했네요. 근데 마이너스 8.75면 뭐 아주 안 맞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건 책에서 주어진 값을 넣었는데 이거 상태로라면 음이온이 너무 많죠. 음, 분석이 아주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각각들을 다 넣어줬을 때 스페시에이션이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리액션들이 인크리멘탈을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리액션 한 개 돌렸을 때 그 결과값이 그 다음 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장이 되고 다시 불러오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한번 아웃풋 파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pH 값도 계속 변화하는 거가 보이실 거고 pE 값도 변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별거 없죠. 그 레도스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시험 문제나 뭐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벌써. 그래서 5문제 정도 시험 문제를 내서 교수님께 드렸는데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5문제 중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제 거가 어떤 문제가 들어갈지 선택을 하시겠죠. 저는 프리QC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강의했던 거, 그 교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했던 그 산화환원 전이 관련된 거, 그거는 안 넣었고요. 그거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에 도움이 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들 외에 저희가 다뤘던 프리QC에 관련된 수업 내용에서 문제를 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수업을 한 번씩 따라오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캐시라는 프로그램을 진짜로 활용을 하고 그냥 강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눌러서 그 모델링을 한 번씩이라도 따라 하셨으면 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문제를 냈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매스 밸런스 수업 내용, 그 수업 자료는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그리고 아웃풋 파일, 인풋 파일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되도록이면은 따로 할애해서 공부를 안 하셔도 되도록 문제를 냈으니까, 뭐 이렇게 희망을 드렸는데 또 받아보시고 욕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네, 말씀드렸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오픈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를, 그러니까 좋은 시험 점수를 받으시고 성적을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그 수업 내용이 조금 뭐랄까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온라인 강의를 처음 해봤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래야 전달하고 뭐 피드백 받고 또 다시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그 다음 걸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토론실 외에는 뭔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강의가 좀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순조롭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별 불만 없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수업이나 또는 뭐 그냥 연구실에 찾아오셔도 되고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